1번님, 안녕하세요. 그대들의 따뜻하고 팩트 있는 상담사, 팩트사이다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환승이별 타로, 그 사람 현재 후폭풍을 맞고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그 여자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님에 대한 속마음, 후폭풍을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여자와의 관계, 처음에 되게 자기는 좀 이렇게 외형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이 여자의 화술에 끌려가지고 환승을 타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관계가 제가 봤을 때 잠자리적으로 원활하지 못하다. 남자는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여자도 남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냥 겉보기에 멀쩡한 여자지만 속은 썩어 있다 라고 보여져요. 서로가 성적인 만족도가 아예 없다. 그래서 어쩌면은 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되게 뜨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물인 거야. 물 엄청 차가운 한겨울에 바다인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좀 밤적인 걸로 많이 다툰다 라고 보여지고, 이 남자도 제가 봤을 때는 책임감이 강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도파민에 조금 쩔어있는 도파민 중독자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를 내가 책임지겠어, 내가 그대와 평생을 함께 하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불리하면은 도망가 버려요. 자기가 불리하면은 썰어버리는 남자다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둘은 이미 최근에 한번 우리 헤어지자라는 말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우리 좀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아닌 것 같아 라고 헤어지자라는 말이 나왔을 수 있고, 그러다가 여자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버려, 이런 식으로 되게 죄책감을 자극한 게 있어요. 나는 너 때문에 나쁜 년이 됐고 나는 너 때문에 부도덕한 것들을 가담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회를 했어요. 그러고 사귀고 있는데 서로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성적인 코드도 안 맞고 대화적인 코드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남자는 현재 이 여자가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처음에 되게 끌렸던 그런 모습들이 만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와는 맞지 않아 라고 느끼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둘은 좀 답답한 관계다. 최근에 헤어졌다 한번 붙었고, 그리고 만나고는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행하려고 한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 남자의 우리님에 대한 속마음을 볼게요. 우리 1번님에 대한 이 사람의 속마음 봅시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다는 거는 나는 1번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1번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1번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아 라고 정신승리를 하는 상태다 라고 보여지고, 권태기로 식어버렸는지 알았던 감정이 최근에 되살아난다. 그리고 그대를 쉽게 놓지 못한다. 이게 다 합하면 데빌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를 쉽게 놓지 못하고 집착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나는 1번한테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억누르면서 자기 방어 기제로 썩어가고 있다 라고 보여져요. 여기 또 나왔죠. 나는 행동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세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나는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세뇌를 한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대를 엄청 의식하고 최근에 감정이 다시 요동치고 행동하고 싶고 같이 가고 싶은데 어차피 까일 거를 알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또 나와요. 아, 이별을 받아들여야 돼. 이별을 받아들여야 돼.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줬던 그 여인, 내가 아무런 내가 아무리 허접해도 나에게 모든 것을 줬던 그 여인을 쉽게 놓을 수 없어. 헤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떠나야 하는데 왜 마음이 고착되는 거지? 내가 환승을 해놓고 왜 마음이 고착되는 거지? 라는 혼란감에 빠져 있고, 우리님은 이 사람한테 모든 거를 다 주고 내 자신을 내어줬던 사람이라서 자기가 환승을 탔어도 또 연락이 올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다, 내가 생각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정말 끝이 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모습이고, 그것이 굉장히 우울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우린 끝났어 라고 하지만, 뒤집혔잖아요. 이중적인 마음이죠. 단절됐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환승한 거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고 그대에게 갔을 때 까였을 때의 그 자존심을 보호하고 싶은 방어 기제로 똘똘 뭉쳐진 마음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또 나오죠. 가고 싶은데 우리 1번이 자기를 거부할 것 같아 라고 느껴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고, 끝내야 하지만 끝낼 수 없으며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걸 알지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느끼는 후폭풍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우리는 권태기인 줄 알고 최근에 자기 열정 따라 떠났는데, 우리 1번님에 대한 열정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저 여자하고 못하잖아요. 성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님하고 잘 맞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슴에 상처를 줘놓고 이제야 우리님에 대한 상실감을 너무너무 느끼고, 심장에 칼이 3개 꽂힌 것 같아요. 칼이 3개 꽂힌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뜨밤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뜨밤은 아무 거예요. 그게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10년 동안 살았는데 관계도 없고 친구 같은 관계야, 이거 건강한 관계 아니거든요. 친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의 그 기능이 멈춘 관계이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다른 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적인 한계를. 무조건 바람핀다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건강한 관계는 아니다. 근데 그 여자와의 관계가 그래요. 그 밤의 그 궁합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좀 우리님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우리님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성에너지가 뭐냐면요,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예요. 원초적인 에너지. 내가 밥 먹고 뛰어다니고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 그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거고, 그게 채워지면은 사람이 하는 일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게 막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막 내가 후폭풍을 때려 맞고 있어. 그러면은 하는 일도 안 돼. 왜냐면은 원초적인 에너지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상태예요. 그대를 버리고 저 여자하고 좋다고 가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상실감을 오지게 처맞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반추하고 있어요. 내가 한 선택이 맞았나,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틀렸다고 얘기하면은 인생 너무 좀 헛산 것 같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선택 틀렸다는 거 알고 있고, 심장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고 다시 우리님한테 돌아가고 싶을 정도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기 또 나오죠. 데빌. 못 놓아요.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님과 그 밤에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싸울 때는 싸웠지만 잘 통할 땐 너무 잘 통했기 때문에 우리님을 놓지 못한다라고 보여져요.
죄책감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정말 이제 우리님이 끝났구나, 우리님과 관계가. 그것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우리님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거나 만난다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너무 괴롭고 집착하게 되고 미쳐버릴 것 같고 불행하대요. 정말 불행하고 뭔가 몸적으로도 안 채워지고 대화적으로도 딱히 저 여자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 여자 옆에 자기 인생이 불행하대요. 불행하고 너무너무 후회되고, 그리고 자기가 환승을 한 거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라고 보여져요. 에휴. 근데 되게 뻔뻔한 게 뭐냐면요, 그대가 맞춰주기를 바래요. 그대가 만약에 먼저 다가온다면은 나도 어떡해요? 저 여자 정리하고 다시 우리님한테로 돌아갈 텐데, 우리님이 늘 그랬듯이 자기한테 먼저 여자 정리하라고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절대로 해주시면 안 되죠. 이렇게 잡히는 여자가 되는 순간 남자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 나 함부로 해도 돼. 환승해도 나 너 사랑해. 네가 막 짓밟아도 나 너 너무 사랑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개짓거리를 했을 때는 절대로 먼저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랑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 오히려 내 사랑을 말려 죽이는 길이라는 거, 재회를 원하셔도 절대로 먼저 연락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킹소드. 우리님이 자기를 정말 썰어낼 낸 것 같고 정말 끝난 것 같아서 멘탈이 무너진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 겉이 어째 보이건 이 사람은 그대에 대한 열정을 자각한 순간부터 멘탈이 무너지고 인생이 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대가 식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1번님, 이 사람 약간 지금 굉장히 근원적인 분리감과 괴로움에 떨고 있어요. 그 여자한테 막 어떤 사랑이나 감정적인 게 중요한 것처럼 남자한테는 몸적인 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공허하고 괴롭고 정말 몸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계의 판도를 판가름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분리감 느끼고 힘들어한다, 멘탈이 붕괴됐다,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어 보니까 얼마나 잘 맞춰주고 나랑 얼마나 잘 맞던가를 생각하고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스토커처럼 그대만 바라보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1번님들, 이 사람 후폭풍 제대로 때려맞고 있으니 조금만 힘내시고 제외하실 분들도 힘내서 기다리시고, 복수하실 분들도 그냥 기다리시면 얼마 못 가 연락이 올 겁니다. 우리 1번님을 위한 리딩을 마치겠고요. 제 리딩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버튼, 그리고 댓글 소통도 꼭 부탁드려요. 저와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팩트사이다 타로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번님 안녕하세요. 그대들의 따뜻하고 팩트 있는 상담사 팩트사이다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환승이별 타로, 그 사람 현재 후폭풍을 맞고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현재 그 사람과 그 여자의 상태, 그대를 향한 속마음, 그리고 후폭풍을 얼마나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요, 여자 이겨먹어야 되는 남자예요. 그리고 되게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아주 손이 많이 가는 남자예요. 지금 현재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이겨먹으려고 해요. 굉장히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어쩌면 이 둘이 좀 동거하는 중이거나 가족이거나 같이 살고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여자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남자는 안정을 추구하고 이 여자를 좀 길들이려고 하는 면이 강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둘은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이 여자는요, 좀 남자는 안정되길 바라고 자기가 주도권 잡기를 바라는데, 여자는 어떠냐면은 남자를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남자한테 주도권을 줄 생각도 별로 없고,
오히려 남자의 지갑털이범이다 라고 보여져요. 남자는 이 여자랑 있으면은 돈이 줄줄줄 새요. 그리고 여자는 그런 걸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환승하게 만들 때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자기는 뭐 막 가련하고 전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눈을 땡그랗게 뜨고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런 애들이 저는 진짜 극혐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소도 때려잡을 등치로 아 나 너무 연약하고 가녀리고 아파 막 이런 애들을 정말 싫어하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마 이 남자는 이 여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난 것 같아요. 눈이 삐었죠. 눈가리가. 아무튼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남자는 뭔가 이 여자가 되게 연약하고 가녀리고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밖에 모르고 돈 쓰고 다니고 돈 쓰는 재미로 사는 여자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봐왔던 모습과는 다르대요. 자기가 봐왔던 모습과는 다르고 관계도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카드 정말 자주 나오는데 밤에 어떤 일어나는 역사가 쌓여지지 않아요. 이 남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불구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남자 자체의 문제인지 이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은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몸이 아프다거나 성적으로 불구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소에 되게 왕성했는데 이 남자만 만나면 내 불꽃이 꺼지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어지고 냉담해지고 몸이 차가워지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 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둘이 그런 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겉만 겉으로 보면 아 뭐 선남선녀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선남선녀까지도 아니고 그냥 뭐 끼리끼리 잘 만났네 정도일 수 있는데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만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만나면 남자 구실이 안 되고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만나면은 식어요. 예, 그런 사이고 근데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과 자존심 환승하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여자한테 다시 가거나 헤어지면은 책임감 없는 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선택이 틀렸다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버티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계속 버티려고 하는 흐름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구실이 안 된다고. 그 자존심 상하는 거. 그리고 여자가 화나면 온갖 막말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번씩 막 그 여자 윤석열 같은 사람을 볼 때가 있는데, 뭐 제 내담자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이제 다른 저도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그 여자 윤석열 같은 애들이 있어요. 뭔가 항상 세상이 자기한테 뭘 잘못했대. 막 미치겠어. 그러다 보면은 저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약간 나르시즘도 있고, 항상 네 잘못이고, 항상 오빠 탓이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자 옆에서, 그게 남자 구실이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고,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 남자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그대에 대한 이 남자의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 혼자서 이망상 저망상 해요. 그때 내가 환승하지 않고 그냥 바람만 피고 무릎 꿇고 빌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님은요, 얼굴도 예쁘고 주변에 남자도 많아요. 그래서 이 남자는 알고 있거든요. 지 아니라도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 많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떡해요? 인생이 정지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정지되는 것 같고, 아, 정말 그녀가 나를 완전히 떠날 거고 버릴 거야 라는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죠. 그대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를.
바람은 폈지만 사랑은 하지 않았어. 내가 환승한 것도 너가 자꾸 나한테 막 이렇게 따지고 그래서 내가 본능적으로 환승한 거지 바람만 폈고 사랑은 안 했어.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약간 지금 여자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자기 여자인 것 같은 무의식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가 사랑은 안 했는데 네가 나를 이 여자한테로 보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지 이거. 그래서 근데 다가가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자기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고 빌고 싶지도 않아요. 그걸 안다라고 해도. 그래서 그대를 그리워만 하고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그대를 떠나서 후폭풍을 얼마나 맞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폭풍을 얼마나 맞고 있는지 사람이 봅시다. 에휴. 일단 이제 끝났다라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것 같아요. 이 관계는 만날 수 없어. 근데 만날 수 없다라는 걸 아는데 이걸 왜 되새기냐면 만나고 싶은 거죠. 그녀는 나를 이제 돌보지 않아 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녀를 돌보지 않아.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의 인연은 끝났어 라고 스스로한테 굉장히 세뇌하고 있어요. 왜 세뇌해요?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죠. 점점 좋아질 거야. 점점 나아질 거야. 잠깐 내가 휘청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폭풍을 몰아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때그때 다르죠.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한 번씩 진짜 내가 미친놈이고 미친 짓 했고 개짓거리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잠깐 숨 좀 쉬자, 이 생각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라고 하면서 또 환기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 보통은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정할 때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약간 정서불안을 겪고 있는 상태, 괜찮아졌다가 어떨 때는 내가 미친 X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다가 근데 그래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스스로를 변호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고립돼 있어요. 고립돼 있고 외롭대요. 그대가 없어서 외롭고, 그때 자기가 한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를 놓지 못하겠다라고 해요. 왜냐? 그대는 되게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면서도 여자하고 내가 여자로서도 사랑했지만 인간으로서도 존경했던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놓지 못해요. 근데 왜 환승했지 이 사람은? 그래서 놓지 못하겠다 도저히 라고 보여져요. 근데 자기는 용기가 없대요. 우리님은 리더십으로 이 사람을 이끌고 사랑해주고 예뻐해줬잖아요. 그렇게 한 번만 더 그대가 그래주기를 바라는 이상한 욕심이 있어요. 연락 안 해야 돼 라고 자기를 설득시켜요. 연락도 하지 않아요. 그치만 내면에서는 연락하고 싶은 마음,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 다시 얘기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끓고 있어요. 단지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대한테 맞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극과 극이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의 후폭풍이냐면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후폭풍이에요. 어떨 때는 이번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고, 어떨 때는 내가 개새끼였지 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좀 이번한테 너무 고마웠고 사랑하고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고, 또 어떨 때는 좋은 남자 만나면은 그 남자를 가만두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약간 다중이 같은 그런 후폭풍의 상태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늘 누누이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규칙만 지키면 되거든요. 재회를 원하시든 복수를 원하시든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것. 그리고 막 이렇게 화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 연락하면 풀릴 것 같아서 막 주저리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 마세요. 복수는, 군자의 복수는 3년을 기다려도, 아니 10년을 기다려도 늦은 게 아니에요. 복수하실 분들도 그렇고 사랑을 하실 분들도 그렇고. 근데 기다리는 거 하나만 잘 지켜도 반드시 돌아와요. 이런 사람들은 환승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돌아보게 되어 있는 구조. 근데 내가 막 급발진을 했다 최근에, 이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안 하셔야 돼요. 그대의 삶으로 돌아가서 침묵을 지킬수록 그 남자는 패배감을 느낄 거고, 패배감은 아직 이기지 못한 미열의 감정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고 한 번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2번님들 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번님을 위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버튼, 저와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팩트사이다 타로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의 댓글 소통도 적극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뭐 다 좋은 거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려요. 근데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리딩 하거든요. 다 좋은 걸 때도 있고 다 나쁜 거일 때도 있고 다 그저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네럴이라서 막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막 희망 고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리딩을 할 거고, 그리고 막 함부로 막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말투를 원하신다면 저의 채널의 방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강요를 또 하지 않고 부정적인 리딩을 줄 때도 상황은 언제든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단정적인 이야기 절대 제외가 안 될 거예요. 이딴 식의 저급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런 시기라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고 이 시기에 좋은 시기가 또 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그런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님 안녕하세요. 그대들의 따뜻하고 팩트 있는 상담사 팩트사이다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환승이별 타로, 그 사람 현재 후폭풍을 맞고 있을까, 얼마나 맞고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그 사람과 그 상대방 여자의 현재 상태, 그리고 그대를 향한 속마음, 후폭풍을 얼마나 맞고 있는지 순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여자, 원래 이 사람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지? 바람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자도 많고 여자 문제를 끊임없이 속썩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님과 있을 때도 안정감을 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만약에 그건 아니었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그대를 정말 사랑해서 그대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여자 문제 속 많이 썩이고 불안정하고 어디에 정착할 수 없는 그런 남자다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과 이 여자는 현재 되게 가면을 쓰고 있어요.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다 라고 보여져요.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만나면서도 바깥에서 딴짓해요. 다른 여자들하고 얘기하고 다른 여자들한테 끌리고 외모가 조금 괜찮으면 혹하고 그러는 중이고, 만나고는 있지만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걸치고 있다,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이 남자는 이렇게 나오면 한 여자한테 정착이 안 돼요. 그냥 예쁜 여자 보면 좋고 도파민 터뜨려주는 여자 보면 좋은 남자다 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에 또 바람을 펴가지고 여자하고 뒤지게 싸우고 좀 불안정해졌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남자를 꽉 잡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환승한다고 해서 우리 헤어져, 나 다른 여자 좋아라고 해서 안녕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너 매장시켜 버릴 거야 이놈아, 이런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 옆에 있지만 바람을 피면서 다른 데 떠나지 못하는 게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다라고 보여져요. 이 여자는 협박으로 남자를 묶고 남자는 밖으로 나가고 싶고, 그런 상태가 이 3번의 그 환승한 전남친분과 그 여자 사이의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대에 대한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속마음. 만날 때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님이 더 많이 좋아하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만날 때 굉장히 소통도 잘 되고 자기도 우리님 많이 사랑했었대요. 그래서 생각이 나요. 금방이라도 연락이 올 것 같고 자기가 배신했지만 아직 안 끝났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되게 자유롭게 내버려뒀잖아요, 저 사람을. 그래서 그런지 헤어진 선택, 우리님과 헤어지고 환승한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 사람이 멘붕되는 것도 있는데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대와 그 사람은 여러 번 헤어졌다 붙었다 하고 우리 3번님의 해바라기처럼 그 사람을 바라봤던 그런 분들도 많아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요? 그대를 지켜보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그러는 와중이라고 보여져요. 저 사람이 우리님을 처음 사랑했던 순간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 여자와 비교되게도 우리님은 저 사람을 막 묵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님이 생각이 난다. 그리고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님을 염탐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 여자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님이 생각나고 자기를 되게 안전하고 단단하게 잡아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대가 다른 남자 만날까봐 무섭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진짜로 우리님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환승했던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명확하게 인식해도 인정은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님을 염탐하고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후폭풍을 느끼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외로워요.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하고 우리님은 저 남자를 의심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준 사람이라서 그런 3번님이 없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외롭다라고 보여지고, 뭔가 인생에 활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활력이 없어지는 기분이고 괜히 우울한 거 있잖아요. 괜히 우울하고 여기 또 나오네. 약간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내 인생을 되게 활력 있게 해주고 나를 존재 그대로 사랑해줬던 우리 3번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뭔가 무기력하고 내 인생이 좀 불행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움직이기가 싫대요. 귀찮대요. 사는 게 굉장히 귀찮을 만큼 후폭풍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막 동적으로 너 없이 난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사람을 서서히 잠식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단칼에 이제 제가 예전에 광어를 이렇게 잡아서 회를 뜬 적이 있는데, 살아있는 광어를. 근데 걔를 이제 서투를 때는 단칼에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톱질하듯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요리하셨던 분한테 엄청 혼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단칼에 해야지 고통을 안 느낀다고. 근데 이 사람은 단칼에 하는 그런 후폭풍이 아니라 그 서걱서걱서걱 칼날이 들어오는 듯한 그런 후폭풍이라고 보여지고요. 되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그대가 없고 나니까. 원래부터 차갑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3번이 없고 나니까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차가워지는 것 같아 라고 느끼고 있고, 솔직히 다른 남자 만날까봐 너무너무 무섭대요. 이것도 같은 이치인데 이게 같이 나왔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탑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언제 저 탑이 무너질지 모르겠는 그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고문 같은 거예요. 바늘을 찌르려고 그랬다가 안 찌르고, 찌르려고 그랬다가 안 찌르고, 그런 느낌인 거죠. 3번이 다른 남자 만날까? 만나면 어떡하지? 만난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인 거죠.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런 느낌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대가 굉장히 이 사람한테 안정감을 주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그대를 사랑했었다라는 거를 뒤늦게야 깨닫는 후폭풍을 맞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끝없이 그대를 감시해요. 마치 스토커처럼. 그래서 이 후폭풍은 뭐가 확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태산 같은 게 아니고, 뭔가 서걱서걱서걱 내 목을 조르고 내 숨통을 조르고 서서히 파고드는 식의 되게 공포스러운 후폭풍을 이 사람은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대를 떠난 그 사람은 결코 발병이 나서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대의 멘탈을 잘 수습하셨으면 좋겠고, 그 남자 하나 떠난 것이 그대의 가치와 관련 있는 건 아니며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3번님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라며 3번님을 위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버튼, 댓글 소통도 환영합니다. 저와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팩트사이다 타로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번님 안녕하세요. 그대들의 따뜻하고 팩트 있는 상담사 팩트사이다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환승이별 타로, 그 사람 현재 후폭풍이 얼마나 왔을까에 대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그 여자와 그 사람의 현재 관계, 그리고 좀 그 사람의 그대를 향한 속마음, 그리고 후폭풍이 얼마나 왔을까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둘은 정말 꼴값 떠는 것 같아요. 뭔가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잘 지내는 척 하거든요. 겉으로는. 제가 이런 게 딱 꼴값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거를, 내가 행복한 거를 왜 인스타에 꼭 올려가지고 내가 행복하다고 티를 내야 하지? 진짜 행복하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좀 이게 불편한 게, 이 카드 자체가 되게 여자가 관종 같아요. 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과인데, 자기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애들, 그냥 자기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 약간 자의식 과잉에 빠진 사람 같고, 뭔가 좀 제가 역겨워하는 그런 인간상인데, 이 남자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둘이는 막 잘 지내는 척, 쿵짝이 잘 맞는 척, 막 자기들이 특별한 척 하면서 인스타를 엄청 열심히 올리거나 뭔가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거나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남자가 너무 잘해주니 어쩌니 막 꼴값 떠는 거 있잖아, 꼴값. 근데 그 둘은 헤어져야 하는데 뭔가 헤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헤어져야 하는데 헤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남자 쪽에 여자 문제도 있어요. 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한 사람을 사귀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의 여자 문제까지 걸려가지고 헤어져야 하는데 헤어지지 못한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헤어지지 못하고 이 여자가 너 나랑 헤어지면은 사람들한테 너의 어떤 약점, 우리만 알고 있는 너의 약점을 내가 폭로해버릴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고 가는 관계고, 너무 싫다, 이 여자네. 아무튼 정말 그런 관계고, 그리고 겉으로는 계속 좋은 척해요. 남들 앞에서는 뭐도 사주고 우리 너무너무 행복해 이러는데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요. 여자는 여자대로 성격이 다르고, 지가 막 이 남자한테 헌신하는 척하지만 자기 계산 있어가지고 붙은 거고, 남자는 남자대로 또 이 여자한테 이렇게 막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감정이 크고요. 서로 너무 안 맞아요. 만났다 그러면 싸우는 사이, 그냥 지금은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고, 만났다 그러면 싸우고, 서로 그냥 정리할 타이밍을 좀 놓쳐버린, 너무 인스타 관종력에 빠지다 보니까 그 똥통 같은 곳에서 그냥 같이 똥밭에서 구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그대에 대한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알 수 없는 마음, 우리님 마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불안하고, 이 우리님과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님 마음에 뭔가 좀 자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계시고요.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뭔가 이거는 그런 거예요. 저 여자하고 일을 도모하고 버렸는데 잘 되지 않았어. 그래서 불안정해. 뭐 이런 느낌이거나, 기본적으로 저 여자 때문에 불안정하거나,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느낌이라서 연락을 못하고 있다. 나는 연락 안 하고 이렇게 가겠지만 그래도 생각이 많다. 너무너무 생각이 많고, 연락을 하면 어떨까? 연락을 하면 4번이 뭐라고 할까에 대한 생각이 많아 보인다 라고 보여져요. 움직이고 싶대요. 움직이고 싶은데 지금 저 여자한테 협박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우리님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막 행복한 척 올리고 꼴값 떠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 보라고 그러는 것도 있대요. 왜냐면은 그걸 보면은 그대가 돌격해 올 것 같고 연락 올 것 같아서 더 꼴값을 떨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느끼는 후폭풍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원래요, 사람 자체가 게으르고 자기 인생 제대로 못 살거든요. 우린 이미 있을 때는 체계도 잡아주고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다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느끼는 후폭풍은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가 그 회로가 결려돼 있어요.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찍어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판단도 이상하게 하고 이상한 눈탱이도 많이 쳐맞고 다니는 그런 후폭풍을 느끼고 있고, 어,
주변에 우리님이 있을 땐 그래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님이 가고 나니까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것들만 꼬이는 후폭풍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행복한 척 꼴값을 떨어보지만 자기는 알아요. 우리님을 배신한 순간부터 인생이 꼬였다라는 것을.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더 행복한 척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미쳐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자체가. 여기 또 있죠. 센 척해요. 센 척. 나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나 환생했어. 나 나쁜 놈 아니야 라고 하지만 굉장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똥도 막 찍어 먹고 사기꾼들한테도 많이 눈탱이를 쳐맞고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센 척일 뿐이다. 쥐뿔도 없는 게 자존심만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린 님과 헤어졌는데 이렇게 좀 인간관계에서도 타격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이제 깨어지고, 그리고 또 이게 또 나왔어요. 이 사람은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찍어 먹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래를 설계할 힘이 없어요. 그대가 없이 앞을 바라볼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센 척은 하지만 그 자존심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을 해요. 다시 돌아가면 받아줄까? 아닐까? 막 이런저런 선택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인생이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이게 나와요.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걸 판별해주는 레이더였던 우리님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선택을 하고, 인생에서 이상한 것들에 처맞을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게 되는 정도의 후폭풍을 느끼고 있다. 이건 단순히 4번이 없이 못 살겠어라는 후폭풍보다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생존이 걸려있는 후폭풍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대가 없이 생존 회로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생존이 꺼져 있는 사람. 살면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정직할 때는 너무너무 비겁하고 개자식이다가 내가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는 자존심을 미친 듯이 세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대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대가 인간이 짠해서 좀 더 기다려주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기다리면은 충분히 재배가 될 수 있고요. 아니야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대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할 날이 올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 4번님들 지금 얼마나 힘들지 제가 감히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4번님들이 제 리딩을 듣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4번님을 위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버튼, 저와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팩트사이다 타로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의 댓글 소통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